되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A 제외하고 계산하면 n 5, 4n 그리고 숫자 더하면 8. 그러므로 조합해 4라는 숫자를 곱해야지만 등식이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좀 정리할 겁니다. 자, 등차수열의 공식과 용도 정리할 건데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3개의 공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선 기본 공식이 뭐였어? 불러봐. 시작! A에는 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있었고 두 번째,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식. 시작! dn 플러스 a-d. 그리고 숨어있는 1인치 공식. 시작! an-an은 n-nd라는 3개의 공식을 기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용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2번. 제일 쉬운 2번 볼까요? 항을 2개를 주고 공차 D 구하래. 너희들이 얘기해봐. 1, 2, 3 중에 항 2개를 주고 공차 D 구할 때 제일 유리한 건 1, 2, 3 중에 몇 번? 3번 되겠지.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an-an은 n-n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자. 초항하고 공차 주면서 n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이때는 몇 번 공식이냐면 2번 공식이에요. 공차 줬으니까 난 막바로 d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뒤에 막 사바사바 푸는데 그게 뭐가 된다? a-d가 될 거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4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A의 5번째 항, A의 6번째 항, A의 7번째 항, A의 8번째 항 이렇게 항이 4개 이상이 문제 속에 보이고 n 구할 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A 플러스 n-1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무슨 공식을 써야 되냐라는 이 내용은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각각 3번씩 읽으며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초항과 공차 D 주고 n 구할 때 A에는 dn 플러스 a-d 한 번 더. 초항과 공차 D 주고 n 구할 때 A에는 dn 플러스 a-d. 미안해. 구할 때인데 이게 빠졌네? 네. 빠졌군요. 9. 네. 잘 저장. 네. 되겠습니까? 네. 자, 한 번 더 시작. 초항과 공차 D 주고 n 구할 때 A에는 dn 플러스 a-d. 2번 시작.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an-a는 n-nd. 한 번 더.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an-a는 n-nd. 마지막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an-a는 n-nd. 세 번째, 항이 4개 이상 나오고 n 구할 때 a는 a 플러스 n-1d. 항이 4개 이상 나오고 n 구할 때 a는 a 플러스 n-1d. 항이 4개 이상 나오고 n 구할 때 a는 a 플러스 n-1d.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문제가 3개가 나와 있죠? 예, 3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진이 양 다 풀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1. 두 번째 문제의 답은 60. 세 번째 문제의 답은 20.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문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Arithmetical Progression, 등차 수열의 약자죠. 등차 수열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수를 쫙 나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는 몇 번째 항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A, N, D, AND 관계네요. 출제자는 항상 이 세 개의 요소 중에서 두 개를 우리에게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라고 했지. 그러면 묻자. 이 문제에서는 A 주고 있습니까? 있지요. A 첫 번째 항 몇이라고 주어졌어요? 0.85라고 주어졌어요. 자, N은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니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공차 D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계산하면 되지. 공차 D 몇씩 더해야지 다음 항으로 넘어가? 0.06. 그러므로 공차 D는 0.0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뭐야? A와 D를 주고 N을 묻는 거지.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식 뭐라고 가르쳤어? 불러볼까? 시작! AN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를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2.05라는 몇 번째 항인지 모르는 이 n번째 항은 자, 0.06n에다가 0.85 여기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죠? 자, 2.05가 나오려면 0.06에다가 며칠 더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더하면 돼? 몇? 1점. 아니구나. 2.01인가요? 선생님 산수가 안 되고 있냐? 갑자기 1점. 0점. 0점이야? 선생님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잠시만, 지금 선생님 뭐를 헷갈리고 있는 거지? 미쳤구나. 죄송해요. 그냥 요걸로 풀게요. 0.85에다가 실수했어요, 선생님이. 자, D 0.06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2.05는 0.06n에다가 0.79 이렇게 되겠네요. 자, 0.79 넘어가면 몇 나오겠습니까? 1.26은 0.06n 이렇게 돼서 두 자리씩 100을 곱해서 올려주죠. 그러면 n은 결국 6분의 126이 돼서 n은 몇이 나온다? 21이 나온다. 2.05는 몇 번째 항이다? 21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뭘 주고 있다? 항 두 개 주고 공차 D 묻고 있죠. 무슨 공식 쓰니까? AN-AN은 N-ND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3-3은 5에서 1 빼니까 몇 D? 4D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240은 4D가 되므로 D 자리에 몇 들어가지 등식 성립한다? 60 되겠습니까? 그래서 D는 60이야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여러분이 구조를 좀 봐두셔야 돼요. 한 번은 배우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등차 수열인데 항이 몇 개가 나왔어? 예, 4개가 나왔어요. 5, 8, 10, 12번째 항 4개가 나왔어요. 이처럼 항이 4개 이상 나오고 n 구할 때 우리는 무슨 공식을 쓴다? 불러볼까? 시작! AN은 A 플러스 n-1 D로 모든 항을 표현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A5를 보고 A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더하기. A8을 보고는 뭐라고 써야 된다? A 플러스 몇 D? 하나 적은 7D는 32야 라고 이렇게 칙을 적으셔야 돼요.
계속 부른다. 시작. A 플러스 9D 더하기 A 플러스 11D는 50이다요. 그럼 우리 요식 계산하면 미지수 2개, 식 2개, A와 D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11D는 32이고 2A 플러스 20D는 50이다. 그러므로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8이 돼서 D의 값은 2다예요. 자, D의 값이 2일 때 A의 값은 몇입니까? 5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하고 D 아니까 요 녀석 가지고 일반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몇 n? 몇 n? 2n. 자, 초항이 오니까 뒤에 몇만 더해주면 된다? 3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AN이 43이랑 같대요. 그래, 43은 2n 플러스 3이구나. n은 뭐가 되겠습니까? 20. 네. 자,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얘가 바로 뭐냐면 야,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어떤 수열이 존재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열이 존재하는데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지금 일반항으로 주고 있으니까 기납적 정의로 주고 있으니까 기납적 정의로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점화식을 보면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 딱 봤더니 AN 플러스 1과 AN은 2항이지 2항 사이의 점화식은 기억하십시오. 빼거나 나누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빼는 구조야 나누는 구조야? 빼는 구조죠. 그러므로 결국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라는 이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구조죠. 뭐라고 읽을 수 있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1점항과 공차 3 나온다.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럼 게임 끝났지 뭐. 그래, AN을 난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몇 n? 3n. 그리고 초항이니까 뒤에 뭐가 더해져야 돼? 마이너스 1. 끝났어요. 자, 이제 또다시 옆을 봅니다. 자, 요 옆에는 다시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가는 새로운 수의 나열, 수열이 존재한답니다. 역시 와, 항 두 개 주고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정화식을 주고 있구나. 기납적 정의로 이 수열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해요. 그래서 점화식을 집중해서 봤더니 얘 뭐야? 읽어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 되게 불리해요. 얘는 등차 수열에 공차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리하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항을 몇 개나 주고 있어? 2개나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항을 하나만 준다면 3항 사이의 점화식은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추가항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와, 항 2개 나오면 나는 공차 구할 수 있겠다. 공차 D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야지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있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BN 만들어보자. 시작! 마이너스 2n. 근데 3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며칠 더해줘야 돼? 플러스 34. 이렇게 되겠네요. 자, AN은 BN이 되는 n을 구하래요. 어머, AN은 3n-1이고 B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4니까 뭐 이거 풀면 되겠네. 5에는 35, N은 7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5.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설명 잘 들으십시오. 왜? 이 문제하고 조금 더 상급 문제가 똑같은 라인의 문제인데 상급 문제가 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문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밑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기 바래요. 자, 보도록 할게요. 1과 100일이라는 숫자 사이에 19개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공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인드로 얘를 접근해야 되냐면 이미 A1, A2, A19는 써먹었지. 근데 얘는 앞뒤에 1하고 100일이 붙어서 새로운 수열이 된 거야. 되겠습니까? AN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 신종 새로운 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에 모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AN만 사용됐으니까 B는 안 사용됐네? 나는 얘를 B1, 첫 번째 항이라고 할 거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 규칙성을 봐야 되지.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1이면 2, 2면 3, 19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겠다? 20. 그럼 얘는 B의 2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와우, 출제자가 나한테 B1과 B의 22를 주고 있구나. 그럼 나는 항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차 D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공식 사용하는 거야? 불러. 시작! AN-AN은 N-ND라는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좋았어. B의 21 마이너스 B의 21은 20D가 돼야 되는데 얘가 100일 빼기 2일은 20D이므로 결국 D는 몇이 되겠습니까? 5 요렇게 되겠네요. 풀이 끝.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녀석의 발전형으로 동일한 계열의 문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 답은? M 플러스 N은 34. 아니에요. 플러스 N은 37.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눈치채셨죠? 무슨 수와 무슨 수 사이에 뭐를 넣을 거야? 무슨 수와 무슨 수 사이에 뭐를 넣을 거야? 이러는 것은요, 이 수열을 AN도 BN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수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썼으니까 이제 나는 C1, C2 이런 걸 쓸 거야. 쓰기는 쓰는데 여기다 대고 C자 일일이 쓰면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그냥 C1이라 치고요. 요 밑에 1, 이게 1항, 요게 C2, 2항 요런 식으로 숫자만 적어서 표현할게요. 3, 4 요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규칙성을 봐야 되지. 2보다 하나 큰 수, 3보다 하나 큰 수.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M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2. 얘는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3번째 항이 될 거예요. 얘는요, M 플러스 4. 얘는요, M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B라인으로 가면서 규칙성 찾아내셨으니까 뭘 더하면 돼? M 플러스 그 숫자보다 이만큼 더 큰 수를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러므로 B의 N은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M 플러스 2라고 적으면 되겠고, 요 40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M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항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녀석을 보니까 C1은 몇이다? 4이다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뭘 가지고 있어? C에 뭘 가지고 있어? C에 M 플러스 2는 16이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C에 M 플러스 3은 40이다 라는 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핵심은 선생님이 뭐랬어? AN-AN은 N-ND 두 개씩 빼주는 거랬죠? 그래서 어떻게 준다? 요렇게 빼서 식 하나 만들고 요렇게 빼서 식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요렇게 빼면 C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C1은 M 플러스 2 마이너스 1 D 이렇게 나오는데 16에서 4를 뺐으므로 12는 M 플러스 1 D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네요. 더 이상 식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내버려 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 요 녀석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자, C의 M 플러스 3 마이너스 C의 M 플러스 2라는 녀석은 M 플러스 3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의 D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40에서 16을 뺐으니까 24가 되고 있죠. 플러스 M 마이너스 M 지워져서 얘는 M 플러스 1 D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것은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 혹은 부등식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해서 이 M과 N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죠? 느낌 오셨습니까? 네. 이 녀석을 뭐로 바꾸면 참 좋겠다? 24는 2배의 M 플러스 1 D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죠. 그러면 24는 24라고 해서 등치법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써버리게 되면 결국 이의 M 플러스 1 D는 M 플러스 1 D가 돼서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D로 나눈다예요. 자, D를 이렇게 없애고 났더니 결국 2M 플러스 2는 M 플러스 1이 돼서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냥 요 약간만 정리해주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든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은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N은 2M 플러스 1이야 라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중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자. 등차 중항 되겠습니다. 자, 등차 중항은 뭐라고? 읽어보자. 시작. 제목부터 시작. 등차 중항,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A, X, B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사망 사이에 점화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등차 중항 X를 구하고 싶어요. X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A 플러스 B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뭐하고 꼴이 비슷합니까? 평균, 산술평균과 꼴이 같죠? 그래서 그냥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오우씨 산술평균과 꼴이 같네 라고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한마디 적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등차 중항 X는 2분의 A 플러스 B 요거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등차 중항 X는 2분의 A 플러스 B 한 번 더 등차 중항 X는 2분의 A 플러스 B.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요 등차 수열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문제들?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그 세근을 등차 수열을 이루게끔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서 내가 그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 B, C가 있어 이렇게 써버렸어요. 문자를 몇 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고 나와서 역시 문자가 3개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미지수 문자가 많이 사용되면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그래서 문자 좀 줄이고 싶다 이래서 요번엔 조금 머리를 써서 그 3개의 수는 말이지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2개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합을 구했더니 3개 모두 더해버리면 3A 플러스 3D가 나와서 역시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다? 2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스텝 1보다는 유리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바람직하고 좋은 녀석을 원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거예요. 자, 등차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중간에 있는 수를 A라고 놓고요. 요 앞쪽에 A-D, 뒤쪽에 A 플러스 D라고 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 D 이렇게 D씩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문자가 2개가 사용되는데 엄청난 장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수열의 합을 구했더니 뭐가 나와버린다? 3A가 돼버려서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된다? 하나가 사용돼요. 오우씨,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나열한다고? 가운데 A를 놓고 뭐라고? 시작! A-D, A 플러스 D예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개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몇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가운데를 A로 놓고 작업을 해야지 합의 표현에 유리하다요. 5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A로 놓고 이 앞에 뭐라고 쓸까? 시작! A-D, A 플러스 D. 근데 5개니까 더 붙여야 되지. 시작! A-ED, A 플러스 ED. 이렇게 해버리면 등차 수열의 합은 몇이 된다? 5A가 돼서 유리하다요. 근데 문제는 짝수계예요. 야, 이런 문제는 사실 별로 나오지 않아? 대부분 홀수계가 나와. 하지만 만약에 짝수계가 나왔다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합의 표현에 유리하기 위해서 A를 넣고요. 요게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여. 자, 이래버리면은 요 한쪽에 붙으면 합의 표현에 유리하지 않지? 그래서 뭔 짓을 하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A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차가 몇인 수열이 돼버린다? 2D. 그러므로 요게 뭐가 온다? A-3D, A 플러스 3D. 그러면 합의 표현이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유리하다요. 자, 6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